네, 아이고. 자, 우리 간슬개 34쪽을 할 거고요. 산거족 할 거고. 그 다음에 수톡으로 말하면 320쪽입니다. 319쪽. 320쪽이 아니라 319쪽이었네? 319쪽에 해당되는 거고. 먼저 수특을 먼저 점검하고, 우리 간슬개는 수특의 뒷부분이 나왔어요. 그것도 슬쩍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지. 자, 우리 산거족에 보시면 14번 321페이지에 14번에서 힌트가 좀 슬쩍 있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다이렉트로 풀 수 있는 거군요. 그죠? 자, 산거족은 광복 이후 국유지 매각 과정의 부당함을 다루고 있답니다. 그럼 보기 박스에서 이미 설명하고 있네. 국유지 국유지 매각 과정의 부당함이래요. 매각 과정의 부당함을 다루고 있답니다. 아하. 국유지를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있나 보죠? 그게 꼭 정권에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에게 주나 봐. 김정환의 소설에는 토지 소유 과정의 불합리와 폭력, 몰인정을 고발한 작품이 많아요. 이러한 토지 사유와 과정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행사이긴 합니다. 하지만 줄쳐 개인의 이기심에 의해 다수가 희생되는 게 문제입니다. 개인의 이기심을 채우다 보니까 다수가 항상 당하나 봐요. 그 다음에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이들을 또 줄쳐 그 땅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결과 다수가 그 땅으로부터 소외된답니다. 아하. 그러면 여기에서 뭐냐면 개인의 이기심이 이게 뭐냐면 어떤 다수를 희생시키나 봐요. 다수를 희생하고요. 다수를 땅으로부터 소외되나 봐. 땅으로부터 소외를 시켜버리나 봐요. 그럼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개인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다수가 희생되고 다수가 그 땅에서 살 수 없게 됐다는 얘기죠. 그 얘기네. 땅으로부터 소외됐다는 그 땅에서부터 살 수가 없나 봐요. 실제로 이 소설에서는요, 개인의 식수를 가져옵니다. 식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물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더럽고 이러다 보니까 전염병이 막 창궐합니다. 그런데 황거칠, 이름이 거칠이네. 되게 거칠게 살아오나 봐요. 황거칠이 어떻게 해서 산에서 식수를 가져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가만히 봤더니 이게 돈이 좀 되네. 사람들이 생각되는 거야. 식수를 팔면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산의 주인이 그 식수를 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냥 살 수는 없죠. 그래서 황거칠이가 다른 곳에서 식수를 끌어와요. 그랬더니 이번엔 걔가 어떻게 할 거냐면 거기에 목장을 짓는데요. 개인의 목장을 짓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또 식수를 뺏게 할 지경에 이르릅니다. 맞네. 개인의 이기심이 다수를 희생시키고요. 다수가 그 땅으로부터 소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속적인 갈등과 강자의 무자비함에 대응하는 약자의 결속 등이 나타납니다. 연대하나 보군요. 작가는 현실 자체로서의 토지에 초점을 두고 삶의 공간이 부정하게 자본화되면서 나타나는 민중의 고통과 투쟁 등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했답니다. 오케이,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산거족인데, 자,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공간적 배경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공간적 배경은요, 이 글에 황거칠이 살고 있는 것은 마삿등이라는 곳이래요. 마삿등인데 얘들이 근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마삿등이 근대화가 돼요. 근대화가 되어서 이 마삿등은 더 이상 마삿등으로 불리지 않고 S산이라고 불립니다.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면 마삿등의 뜻은 뭐냐? 참모래 언덕 정도? 참모래 언덕 정도의 일본 말입니다. 일본 말이야. 그러니까 마삿등은 일본 말이니까 차라리 S사이라고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거야.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요, 더 이상 S사라고 쓰지 않고요, 마삿등으로 불립니다. 마삿등으로 불립니다. 근대화돼서 S산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저렇게 써야 합니다.
그게 또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마사등은 일본식 이름이니까 바꿔야 됩니다. 모래 언덕 이렇게 바꿔야 돼. 또는 만약에 S산을 쓰기 싫으면 모래 언덕이라고 쓰면 될 걸 마사등이라고 계속 씁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암시하는 바가 뭐냐? 왜 여전히 이럴까? 첫 번째, 1번의 명칭을 그대로 쓴다고 그랬죠? 이거는요, 당시에 친일했던 놈들 있죠? 그러니까 친일 잔재가 청산되지 않은 겁니다. 친일 잔재가 청산되지 않은 그런 것을 비유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 우리 제시문에서 뭐냐면 호시 형제가 호동수, 호동팔이 있거든요. 호시 형제. 얘는 친일파입니다. 호시 형제가 오히려 떵떵거리고 삽니다. 오히려 잘 살아요. 살고 있어. 이런 걸 봤을 때 아직 친일 잔재가 청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장치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근대화돼서 S산이 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대화가 되긴 했는데 S산으로 됐는데 저 바깥에는 아주 호화 빌딩들이 올라오는데 마사등 S산은요 별거 없어요. 그냥 판자촌이 조금 판잣집이 좀 좋아졌을 뿐이야. 그러니까 별로 근대화돼서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뭐냐면 그 근대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근대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와는 좀 다른 얘기야. 근대화 개뿔 우리와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옛날처럼 부르는 거야. 그럼 마사등은 그냥 아직도 여전히 조금 좋은 판잣집이야. 허름한 판잣집에서 판잣집이고요. 저쪽 반대편에서는 근대화돼서 온갖 높은 빌딩들이 오는 거야. 젠장 우리를 위한 근대화는 아니었구만. 이런 얘기였다고요. 자, 전체를 해볼게요. 어디가 나올지 모르니까 전체. 장면을 세 덩어리로 한번 쪼개볼게요. 세 덩어리로. 덩어리를 세 개로 쪼갤게요. 중요 장면 세 개를 쪼갤게. 첫 번째는요, 마사등. 마사등의 과거의 마사등은 어떤 곳이냐면요, 아주 높은 지대입니다. 고지대야. 고지대이기 때문에 식수를 이렇게 끌어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왜냐면 오수 처리할 수 있는 파이프를 심어야 되는데 너무 고지대다 보니까 그걸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 식수를 가져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이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전염병이 창궐해요. 그래서 사람들 죽어가고 이럽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어가기도 하고요.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누구도 관심이 없어요. 그 마사등은요. 그러니까 거기 세모를 이렇게 쳐볼게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마사등 같은 거 100개를 줘도 아무도 갖고 싶어 하지 않아요. 거기 사람들 죽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 그런데 우리 황거칠 아저씨가 물이 없어서 지금 문제잖아. 물이 없어서. 그래서 황거칠 아저씨가요, 뭘 할 거냐면 이제 식수를 저 산에서 끌어옵니다. 식수를. 그러니까 탐사를 해서, 탐사라고 별거 없어요. 그냥 쇠꼬챙이 들고 가서요, 쑤셔봅니다. 쑤셔봐요. 그 다음에 물이 있으면 물풀들이 있죠. 물풀이 있는 데를 찾아서 쑤셔봐요. 그래서 땅을 파요. 그래서 거기서 물을 끌어오는 거야. 그래서 식수를 드디어, 식수를 공급합니다. 황거칠이 자기가 손수 땅 파서 식수를 공급한 거야. 그러니까 이 마사등이 잘 산다라는 건 할 수 없지만 예전처럼 전염병이 창궐하진 않는 거야. 물이 좀 있으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살만하네 하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을이 인구가 늘기 시작합니다. 인구가 늘어나요.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뭐겠어? 이제 뭐가 해서 식수가 공급되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잘 못 사는 곳이지만 나름대로 긍정적이라고 할게요. 예전에는 마사등 100개를 줘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마사 등을 소유한 사람이 돈벌이로 보입니다. 저 사람들이 저 산에서 물을 끌어와? 저 산은 내 건데? 그러면 그 산에서 물을 끌어오는데 그 돈을 하나씩 받으면 100원씩만 받으면 돈이 좀 되겠는데? 라는 애들이 나오는 거야. 자, 이제 두 번째 장면을 체크해 볼게요. 자, 두 번째 장면. 자, 이제 개인의 아까 욕심이 있다 했죠. 개인의 이기심 때문에 여기에 처음에 시작할 때 개인의 이기심 때문에 다수가 희생되고요. 다수가 그 땅으로부터 소외된다고 그랬잖아. 자, 물을 끌어온 사람은 누구냐면 황거칠입니다. 황거칠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냐면 호씨 형제 중 호동수, 호동팔. 호동팔입니다. 여기 나오냐? 네. 호동팔. 얘는 뭐 때문에 싸우냐면 물입니다. 물. 서로 물 때문에 싸웁니다. 물. 그런데 황거칠은 그 물을 뭐라고 인식하냐면 저 물이 있어야 사람들이 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종의 사람들이 일종의 생존권입니다. 살기 위해선 저 물이 필요한 거야. 저게 없으면 다시 전염병이 창궐될 거고요. 그럼 사람은 죽어나갈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부의 축적수단입니다. 아, 여기 안 나오지? 여기까지 나와? 빨간색까지? 여기다 써야겠다. 여기다 쓸게. 자, 황거칠은 바로 얘가 그 물은 생존권과 관계된 거고요. 얘는 부의 축적수단입니다. 부의 축적수단이야. 저 물을 돈 주고 판다면 돈 좀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호동파는 바로 뭐냐면 친일적입니다. 친일적 인물에 해당 친일적 인물이고 쟤는 어떤 하는 거야? 얘는 저항적 인물이겠지? 저항적 인물이야. 그러니까 황거칠은 동그라미를 쳐야 되겠고 호동팔, 그 다음 호동팔의 형이 호동수거든요. 이 호씨 형제는 모두 친일파에 해당되는 애들입니다. 친일 잔재를 그대로 받아들인 놈이야. 그러니까 쟤네들은 부정입니다. 그래서 호동팔은 황거칠이 나가지 않으니까 법원에 소송을 겁니다. 소송을 걸어요. 그래서 이제 법원의 판단을 얻어야겠죠. 근데 법원은 누구 편이냐면 돈 있는 자들의 편인 거야. 그래서 얘가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 얘는 합법. 개인의 소유권이니까 호동팔에게 그 물은 호동팔 거예요. 이거야. 근데 얘네들에겐 불법.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황거칠은요, 식수를 빼앗깁니다. 황거칠이 빼앗긴 거지만 사실은 누가 빼앗긴 거야? 마을 사람 전체가 생존권을 빼앗긴 거겠죠. 세 번째 장면. 자, 세 번째 장면은 황거칠이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황거칠이 스스로 어떻게 해서 다시 새로운 식수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서 뭐냐면 새로운 식수를 얻는 거야. 새로운 식수를 얻기 위해 합니다. 그래서 산 정에 갔더니 뭐가 있냐면 바로 물풀이 존재하더라고요. 물풀이 있어요. 물풀이 있다라는 것은 그 주변에 물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땅을 막 푹 쑤셔봅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희망이 생긴 공간이군요. 이 산정이라는 곳은 새로운 희망이 생겼죠. 이제 물을 공급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황거칠이 마을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죽을 순 없지 않냐. 그러니까 저 산 정상에 갔다니까 힘겹지만 저기서 물을 좀 끌어오자 라고 해. 그러면 그런 일을 해야지. 그 정도 뭐 어렵겠어? 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새로운 산임자가 생겼어요. 분명히 저기는요, 나라 땅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뭐냐면 쪽장을 두고 옵니다. 야, 여기 내 땅이야, 내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가래요. 그럼 왜 나가냐? 그럼 당신 뭐 할 건데? 봤더니 여기다가 목장을 좀 지어야겠어. 그러면 개인의 어떤 이기심 때문에 목장을 짓는다는 이기심 때문에 얘네들이 또 쫓겨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긍정적인 인물이고 이 새로운 산 임자는 다시 또 다른 부정적인 인물이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갈등을 합니다. 그게 소송을 걸어요. 그래서 황거칠이 어떻게 써요? 나라에다가 탄원물도 보내고 막 여러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잠깐 소송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원서를 올려서 정말 잘 됐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대통령 선거 기간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써? 대통령 선거 기간에 황거칠과 마을 사람들을 내쫓아버리면 그와 비슷한 사람들의 표가 안 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 잠깐 정지야. 그래서 황거칠과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과 연대를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티촌 사람들과 다시 어떻게 써? 서로 간에 연대를 합니다. 우리 보기 박스에 보시면 뭐 연대 이렇게 나왔죠? 그죠? 얘와 연대를 해요. 티촌 사람들과 상황이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연대해서 끝까지 우리는 지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놈이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 주시고 지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사한 것을 한번 해볼까? 유사한 거. 보기 박스에 보시면 아까 뭐라고 얘가 얘기했냐면 14번에 보시면 어디 있었더라? 몇 번째였냐면 어디 읽었다가 첫 번째 좀 우측 보면 김정원의 소설에는 토지 소유 과정의 불합리와 폭력, 몰인정을 고발한 작품이 많은데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따져야겠네. 그 다른 그런 작품을 찾아야겠다. 뭐라고 했냐면 토지 소유 과정의 불합리 폭력. 토지 소유 과정의 불합리와 폭력을 다룬 소설이 많은데 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럼 많으면 그걸 체크를 좀 해야겠네. 알려줬으니까. 자, 거시기에 쓴 거시기고 당연히 김정한 소설엔 그게 많다고 했으니까 김정한 소설에서 찾아야겠지. 그지? 거시기에 거시기입니다. 나는요 학교 선생님입니다. 저 초등학교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 선생님이야. 근데 건우라는 애가 있는데 건우라는 애가 학교에 잘 맨날 늦게 오거나 안 오는 경우가 많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건우의 가정 방문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는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 집에 직접 찾아가요. 찾아가서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 확인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 없어졌어요. 좋은 것도 있지만 일부 나쁜 놈들이 그걸 왜곡한 놈들이 많아요. 어떤 거 있냐면 거기 가서 촌지 받고 막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잘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사라졌는데 어쨌든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내가 갔는데 윤춘삼이라는 아저씨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네 집이 어떠냐면 하면서 이야기를 해줘요. 배 타고 들어가야 돼. 배 타고 들어가야 돼. 요 놈은 어디더라? 그 부산 을숙도? 부산의 을숙도라는 곳 있어요. 어디냐면 이렇게 강이 흘러가면 중간에 이렇게 섬같이 생긴 거 있잖아. 그죠? 이걸 뭐라고 그러지? 뭐라고 하지 이런 거? 삼각지라고 하나? 뭐라고 하지? 어쨌든 이렇게 여기 있죠? 여기가 이제 을숙도라는 섬이야. 조그만 게 아니라 커. 그죠? 여기입니다. 여기야.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와야 학교에 올 수 있는 이런 구조야. 근데 가끔 건우가 오지 않거나 늦거나 막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접 배를 타고 가서 가정 방문을 합니다. 그때 윤춘삼이가 얘기를 해줍니다. 건우 집은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고 건우 할아버지 밑에서 크는 사람이야.
근데 할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그 이야기가 요 밑으로 들어오겠죠. 자, 이곳은 어디냐면 조마이 섬입니다. 조마이 섬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조마이 섬은 권력자들이 그것을 뺏고 싶어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거의 버려진 땅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근데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기가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어떻게 해서 거기가 또 돈이 될 만한 거야. 그래서 저거를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까 마사뜸처럼 100개를 줘도 아무도 안 갖는 건데 이게 조금씩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개간을 하고 뭐 하면서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는 거야. 저거 원래 내 땅인데 하면서 이제 갖고 싶은 거죠. 그럼 어떻게 가질까 고민합니다. 얘를 한 번에 자, 너 나가 이 새끼야. 보상비 줄게. 나가. 이러면 돈이 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를 물을 모아요. 물을 모았다가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그 물을 한꺼번에 빵 터질 겁니다. 가짜 댐 같은 걸 만들어. 그래서 홍수를 일부러 내려고 물을 좀 모았다가 거기를 부실하게 만들어서 거기를 빵 터지면 어떻게 써? 물이 한번 후둥 쏟아질 거 아니냐. 그러면 다 쓸어가겠죠? 그렇게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마의 섬에 있는 갈바세 영감이 어떻게 써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자, 얘네들이 이것을 강탈하려고 뺏으려고 적절한 보상을 주지 않고요. 그냥 일부러 홍수를 내서 다 내쫓아 버리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건우의 할아버지인 갈바세 영감이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갈바세 영감이 그 거짓댐을요 일부러 뚫어버립니다. 뚫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이 권력자 밑에 있는 쫄따구들이 와서 말리겠죠? 그래서 갈바세 영감이 그걸 들어서 물에 빠쳐버려요. 그래서 걔가 죽거든요. 그 살인사건 때문에 갈바세 영감이 구속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이 어떻게 해요? 혼란스러우니까 건우가 학교에 잘 못 가네. 그죠? 요런 얘기가 쭉 실렸어요. 그러면 이 조마이 섬이라는 것이 뭘까 한번 볼게요. 얘네 변천 과정을 한번 볼게요. 얘는 일제시대 이전에는 누가 소유하냐면 일제시대 이전엔 당연히 어떻게 해서 평화로운 거죠. 일본 놈이 없을 때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조상의 유물입니다. 선조들의 유물이야. 선조들의 유물입니다. 그러니까 선조들이 남겨준 거니까 유물이 아니라 유산. 선조들의 유산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바세 영감이든 마을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살았다고요. 그런데 여기가 일제시대가 됩니다. 일제시대가 됐더니 요 땅을 누가 갖냐면 누가 가졌겠어요? 누가 가졌을까? 동척. 동양척식 주식회사죠. 그죠? 동척이니까 뭐냐면 일제. 친일 소유가 되겠죠. 일제에 가까운 친일 애들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유산이었는데 이제 이놈 일부 개인이 갖는 거야. 그러면 일제시대 이후가 되면 일본 놈이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돼야 정상이야? 원래 상태로 넘어가야 정상이지. 그러니까 선조들의 유산이니까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하잖아. 그런데 이게 우리 모두의 것이 돼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요. 다시 부정적입니다. 누구 것이 되냐면 일부 유력자 아주 힘이 있는 국회의원 일부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갈바세 영감은 결국 살인사건이 벌어지고요. 구속이 됩니다. 그러면서 윤춘삼 씨가 얘기합니다. 내가 물어봐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지금 어떻게 됐어요? 모르긴 몰라도 거기 조마이 섬이라는 곳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여기가 군대가 정지하고 있대요. 정지한다는 건 땅을 고르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번엔 누구의 소유가 됐다는 거야? 군부의 소유가 되었어요. 이거네. 1970년대 누구겠어 그러면? 박정희 군부의 소유가 된 거지. 그죠? 그러면 선조들의 유산이니까 우리 모두의 것이었는데 일부 개인에게 계속 세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친일파들이 가졌다가 친일파의 모습을 띤 유력자와 국회의원이 갖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 뭐야? 일부 군부 독재 세력이 가져갔죠. 그죠? 요런 얘기를 담았구나. 이거의 제목은 뭐죠? 이게 뭐야? 이게 조마의 섬이 바로 뭐냐면 모래톱입니다. 모래톱 이야기였습니다. 모래톱 이야기. 그래서 갈바세 영감이 부정한 세력들에게서 저항을 하면서 결국은 구속된다라는 얘기고요. 이 저항이 되고 나서 유력자와 국회의원은 사라졌지만 또 다른 개인, 또 다른 일부 독재 세력, 군부 독재가 차지했어요. 라는 얘기를 담은 게 요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얼른 쓰고. 많다고 그랬으니까 하나 더 할게. 자, 다시 김정한이어야 되고요. 김정한의 거시기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 소설은 처음 시작할 때 뭐가 나오냐면 극심한 가뭄입니다. 시작이 극심한 가뭄입니다. 아, 살기 너무 힘들어요. 극심한 가뭄이니까 소작농들은 어떻게 해요? 물을 어디선가 끌어와야 되는데 물이 도대체가 없는 거야. 그러면 소작을 잘 못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소작료를 안 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계속 빚이 늘어가는 이런 상태겠지. 근데 그러면서 처음에 뭐가 막 나오냐면 이 극심한 가뭄에 땅이 쩍쩍할러 메마른 땅이야. 거기에 개미떼들이 무엇을 공격하고 있냐면 지렁이들을 막 공격하고 있더라고요. 처음 시작이 이렇습니다. 지렁이가 마른 땅 위에 이렇게 뚝뚝뚝 올라와요. 그때 개미들이 와서 걔를 막 물어뜯는 거야. 그러면 이 개미떼라는 놈이 지렁이를 물어뜯는 이런 상태겠네. 그죠? 처음 시작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소설의 전부를 알려준 셈입니다. 개미떼가 의미하는 건 보강사 스님들입니다. 스님들이고 여기에 지렁이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성동리 주민들입니다. 보강사 스님과 성동리 주민들인데 자, 일단 보강사 스님들은 어떤 거냐면 이 지역 성동리 주민들은 원래부터 소작농이 있는 데가 아니야. 자작농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살만합니다. 살만해요. 근데 이 보강사 스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길을 딱 지나가다가 아이쿠 얼굴에 애기 꼈어. 너 아들 있지? 웬만하면 다 아들 있죠. 왜? 그죠? 네, 아들 있는데요? 너 아들 2년 뒤에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써? 아들이 죽는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너 그 부처님께 시주를 해야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 땅이 뭐 어떤 거 있다며? 그 땅 중에 저거를 시주하면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뺏는 거야. 그래서 이 보강사 스님들이 성동리 주민들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싹 빼앗아 가요. 그렇다면 이 보강사 스님들은 바로 뭐야? 얘들은 착취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 얘는 피착취자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땅을 다 뺏기고 성동리 주민들은 보강사 스님들에게 소작을 하는 이런 역전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 물이 여기서 나오면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가 성동리 주민들이고 여기가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가. 그러면 여기 좋은 땅, 여기는 다 누가 있냐면 보강사 스님들이 땅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는 성동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저수지에 있는 것은 가뭄이니까 물을 이렇게 대겠죠.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 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스님들한테 가서 물 좀 대주세요. 물 좀 쓸게요. 했더니 안 된대요. 스님들은 뭐 하고 있냐면 막 고기 먹고 있고 막 있습니다. 얘네들 배고파 죽겠는데. 그래서 성동리 주민들이 막 따집니다. 제발 좀 제가 소작료를 안 낸다는 게 아니라 요번에 가뭄이 들었으니까 조금만 깎아주세요. 안 돼, 부족해. 아주 매몰차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봤지만 보강사 스님들이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동리 주민들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빡치겠죠. 결국 어떻게 했어요? 얘에게 저항을 하죠. 마을 사람들의 저항을 합니다. 저항을 해요. 자, 그래서 얘들이 뭐 할 거냐면 마른 집 볕단을 들고 갑니다. 마른 집 볕단을 들고 어떻게 해서 보광서 절로 막 사람들이 갑니다. 사람 가요. 그랬더니 철없는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와 잔치 하나 막 생각합니다. 파티 하나 막 얘기합니다. 철없는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른 집 볕단을 들고 가니까 와 저거 보강사 절 태우러 간대. 따라가자. 불꽃놀이인가 봐. 바로 절 태우러 간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써요? 저런 보강사 스님 같은 건 필요 없다라는 생각에 이제 민중들이 저항하는 이런 모습이었군요. 이 글의 제목은 뭐죠? 실제로 이 소설을 쓰고 나서 김정환은요 스님들의 적극적인 반대했대요. 스님들이 살인할 뻔했어요. 스님들이 김정환 잡아서 죽여버린다고 했대요. 왜 그럴까? 스님을 나쁜 놈으로 묘사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이 김정환들이네. 스님들이 김정환 잡으러 막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잘 해결은 좀 됐나 봐요. 이 글의 제목은 뭘까? 뭘까요? 절 아래 마을. 절 아래 마을. 뭘까요? 절 아래 마을.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사하촌입니다. 절사자에 그 다음에 아래 하자 촌. 그러니까 요 말은 절 아래 마을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사하촌. 자, 그래서 319쪽 수특에 보시면 이 지점은 어느 지점이냐면 호동수와의 재판에 나서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20쪽으로 가면 이제 산 정상으로 올라가봐요. 자, 그런데 중략 바로 그 위쪽에 살짝 볼게요.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중략에서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 올라갈게요. 산등성에 올라가자. 거기 보이냐? 산등성에 올라가자. 거기야. 거기에 자연 배경을 묘사하는 지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그래서 이건 뭘 하는 거냐면 이런 아름다운 자연이 소수 개인에게 어떻게 해서요? 독점되는 현실을 비판하는 지점입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자연을 묘사하거든요. 그 아름다운 자연을 묘사하는 건 이 아름다운 국가, 자연을 소수 개인이 독점하는 현실을 비판하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얘기죠. 중략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 황거칠 씨는 문득 조국의 향기를 맡는 듯 했습니다. 숫제 어떤 행복감에 젖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왜 이러한 아름다운 산들이 몇몇 사람에게만 독차지돼야 하는가 하는 노여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지지리도 못난 백성들이란 생각을 더욱 절실히 가지면서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무덤 앞에 나아가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향 산천에 있을 먼 북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황거칠은 저기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었네. 고향을 떠난 사람이었네. 그래서 얘가 이제 다짐을 합니다. 중략 밑에 저 쬐깐 집에서도 나 같은 소년, 아니 어머니 같은 불쌍한 여인들이 많았을 거야. 초라한 집들이 자기의 고향을 연상하는 데다 듣던 대로 이렇다 할 농지도 없고 그저 산이나 뒤져가며 연명들을 해가는 것 같아서 황거칠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뭉클한 채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굴밭 나무꼴로 되돌아간 그는 밭비 산으로 싸댔습니다. 돌아다녀서 냉큼 물풀이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 새로운 식수를 찾아야 되니까 물풀을 찾아다니는 거야. 그의 경험에 의하면 물이 솟을 만한 자리에는 반드시 특수한 종류의 맷풀들이 나 있었다. 그럴 만한 곳을 한참 쏘다닌 끝에 다행히 그는 그럴싸한 자리를 몇 군데 찾았습니다. 물풀이 나 있었습니다. 물풀 동그라미 쳐야겠네.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새로운 식수를 찾았다는 얘기니까 문제 해결의 가능성. 그는 반색을 하며 쇠작대기로 땅을 쿡쿡 찔러봤습니다. 한 곳은 토질도 물로 보였습니다. 물이 있다는 얘기죠. 물컹물컹해. 그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은 황거칠 씨는 물풀이 한결 짙어 보이는 곳에
퍼져 앉아서 담배를 연거푸 2개 피나 피웠습니다. 물풀이 있는 곳을 쉬 찾은 것은 좋았으나 이윽고 일껏 만들었던 수원을 빼앗기는 일, 그러고는 다시 새 우물을 파야 하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새삼 입맛에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에게는 허덕이는 조국과 더불어 겪어야 될 시련의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발끝에 있는 물풀을 한 웅큼 푸짐하게 뜯어진 채 뚜벅뚜벅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써?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야. 그럼 마을 사람들이 그래 한번 해봅시다. 우리 파봅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우리 간슬개로 다시 내려와서 34쪽으로 한번 볼게요. 간슬개는 이제 새로운 산 임자가 나온 지점이 그 간슬개 지점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기억 볼게요. 저는 과거 이 땡땡땡땡 관님을 모시던 이주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죠? 얘네들이 새로운 산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단, 중량 밑에 무단 입산 금지라고 써놨죠? 무슨 산업사 써있네. 얘들은 뭘 만들 거냐면 여기에 뭘 만들어? 어떤 목장 같은 걸 만들 거야. 역시 개인에 의해서 어떻게 써? 개인의 이기심으로 많은 사람이 집으로부터 소외되고 쫓겨나는 그런 모습이 나온 데가 여기였습니다. 뒤쪽에. 자, 그러면 문제 간슬개와 그 다음 수특에 있는 거 그거 한번 지금 풀어보자.